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어제자로 지방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미래를 위한 투표를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또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를 위한 미래 계획도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께서는요, 일석오조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경영인 분들 손해보는 일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일석오조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셨죠? 일석오조입니다. 최근에 저희 조카가 대학을 한 학기 남겨놓고 졸업을 안 하고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하는 거긴 하지만 법인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청년 창업도 많이 일어나고 혹은 퇴직을 하시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 사업자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공부해드리고 있는데 그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법인을 창업하시고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이 될 만한 거를 제가 대신 공부를 해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5가지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조라고 하니까 좋은 점을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절세. 여러분들 뭐 탈세는 아니지만 절세는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법인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절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돈 필요한데 사업은 결국은 돈 싸움이잖아요. 사업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대표가 영업력 및 기술력 등 여러 가지를 다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종업원으로 다니면 퇴직금을 1년 근무할 때마다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다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창업을 한 이 법인 대표님들은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대표이사 같은 법인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에게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법인을 퇴직할 때 퇴직금 회사에 돈이 없으면 퇴직금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요것도 마련해 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추가로 더 뒤에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내용들을 여기다 해 놓은 건데요. 가업 승계라든지 퇴직금, 그다음에 유동성, 기업의 절세, 경영 리스크,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험들을 제가 다 공부를 해서 장점만을 끌어 모아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한다는 게 남의 일이었어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인 숫자도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추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의 숫자도 이렇게 늘어났죠. 근데 그 밑에 빨간색으로 있는 건 특히 뭐냐면 신설법인, 전체 법인 중에 신설법인,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밑에 보시면은 신설법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절세라든지 유동성 아니면 나의 대표의 퇴직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까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경영을 잘했는데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표가 마음대로 돈을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이 사회 국가적으로 약속을 한 건데요. 저 김경아라는 개인처럼 한 법인도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서류상 만들어진 법인이라 개인 대표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CEO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초창기부터 정관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발달이 되면 대표는 이렇게 퇴직금을 주고 리스크는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거를 그냥 문구로 넣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에만 열중을 하시느라 이런 문구를 정관에 넣어야 되는지 정관이 뭔지 이런 걸 신경을 완전히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크면 뭐예요? 나중에 국가 반, 나 반 이렇게 나눠 쓰고 쓰려고 그렇게 사업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초창기부터 1인 창업자들까지도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기업의 이익이 CEO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편법이 아니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법조항을 좀 더 꼼꼼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다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알바생들까지도 산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퇴직금 안 주면 나 막 그 나중에 뭐 고소당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죠? 내가 차려야 됩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과 미국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법인에서 세금을 좀 덜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조금 감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외국은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일본, 미국, 한국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더 작고 처음부터도 작았는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인하기에 점점 어려워지는데 투덜거리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이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공부를 안 하시면 어느 분야든 금리 1%도 올릴 수 없고요. 나한테 세금을 더 줄여주는 방법도 찾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우리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법인이 영업을 했는데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뭐 원료비, 인건비 다 빼고 순수익을 2억 정도 버셨다. 그러면 10%의 세금을 내셔야 돼요. 법인에서. 그러면 2억 이상의 수익이 났다. 이러면은 20%, 그다음에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에서는 22%. 이게 큰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비교적 단순하게 법인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총 1년 동안 이익 남은 거, 원료 이런 거 다 빼고 비용 다 빼고 순수익에 대해서 대략 어바웃으로 20% 정도의 세금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기에 경비 처리 이런 거 좀 추가하면 좀 뺄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요. 1년에 10억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20%니까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세금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금은 안 낼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줄일 수만 있다면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답을 찾아왔는데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이게 뭐 혹시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저희가 여기 서울경제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정보 드렸다면 큰일 나죠.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온 것들을 제가 뭐 이거 깨알 같은 글씨는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크게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저축의 개념이 있어서 나중에 내가 돈을 막 이렇게 불어나고 이런 거는 비용 처리 안 해주겠다. 다만
법 해석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기보험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신문 보도 자료에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도 정기보험에 들어간 보험료만큼은 100%를 비용 처리해준다라고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못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이 됐든 한 달에 1,000만 원이 됐든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내 형편에 맞게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법인에게 100% 비용을 처리를 해주는 보험 딱 한 가지 남아있는 게 CEO 정기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도 연말정산할 때 뭐 돌려받고 의료비 돌려받고 이러잖아요. 이것도 다 조건을 맞추시면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법인세도 공제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요. 만기에 중요한 거는 만기에 환급금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돈을 하나도 못 돌려받는데 아니죠. 제가 그런 거를 제가 이 인생 원픽 하는데 말씀을 드릴 리가 없어요. 만기의 영혼이지만 나는 인컴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납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험 잘 아실 텐데요. 나는 5년만 내고 끝나, 20년만 내고 끝나. 보통 보험이 그렇잖아요. 정기보험은 그냥 납입하시는 기간이 그냥 유지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난 7년만 내고 회사로 몽땅 돈을 가지고 오겠어. 아니면 15년 있으면은 나는 은퇴를 할 것 같아. 20년 뒤에 우리 아들 임원으로 돼 있는데 퇴직 처리를 할 거야. 이 계획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보험금 수익자가 원래는 법인으로 들어오는 보시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잘 찾는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매월 납입하시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를 다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따옴표로 제가 해놨는데요. 기업의 경영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표나 임원들은 영업도 열심히 하고 내 회사니까 막 기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정기보험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임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직원 아무나 대리님, 주임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분을 가입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로 컨설팅을 해드린 어떤 기업체 대표님 거를 사례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막 글씨가 너무 많아요, 뭐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법인에서 세금을 덜 냈고 법인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표님께서는 1년에 영업이익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현금 잔고가 남아있으니까 계속 세금만 많이 내시는 거예요.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린 건데 매월 납입하시는 거는 이제 1,00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매월 1,000만 원씩 비용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1억 2천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공제만 받으면 재미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환급률인 것 같아요. 내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비용 공제는 다 했는데 보시면 58%, 74%, 83%. 납입하셨던 모든 돈, 전액을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기에 보니까 50%, 70%, 80% 이상을 돈을 내가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 한 번 더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10년 정도 됐을 때를 예시를 한번 드릴 건데요. 앞에 페이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올게요. 5년 정도 되었을 때 79%. 그럼 5년 동안 법인세를 20% 낸 걸 치고 여기다가 감안을 하면 99.4%를 받는 효과가 있는 거죠. 10년 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납입한 건 어쨌든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질 텐데요. 환급률 여러분 보이십니까? 10년 동안 매년 20%씩 비용 공제를 받았어요. 납입한 원금 전액에 대해서. 그리고도 10년이 되었을 때 91.4%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70%가 되든 90%가 되든 100%에 육박하든 회사에서 연구소를 설립을 하든 아니면 뭐 공장을 또 새로 짓든 목돈이 들어갈 일 있잖아요. 이러면 앞서 보여드린 5년 차, 7년 차, 10년 차 어느 시점이든 이거는 대표님 돈이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기계를 사야 될 때 다 대표님 생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들어있는 이 환급률에 있는 돈을 일부를 꺼내 쓰시던 아니면 전액을 다 꺼내 쓰시던 법인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생돈 투자하지 마시고 이 돈으로 투자도 하시고 연구개발도 하시고 공장도 늘리고 식당도 하나 옆에 더 만들고 이럴 때 비용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 30%씩 계속 현금을 빼놨다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 부지를 사거나 이럴 때 쓰면 좋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1,000만 원씩 납입한 것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 3년인지 5년인지 7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어요. 혹은 더 시간이 많이 지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법인 대표님은 종업원들하고 달라서 종업원들은 퇴직금을 다 회사에서 반드시 줘야 하거든요. 이거 퇴직금 안 주면은 노동청에 고소당하잖아요. 대표님 퇴직금은 어떠시죠? 대표님 퇴직금 마련 안 했다고 어디다 고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급률이 쌓여있던 돈을 대표님 퇴직을 위해서 매월 현금을 모아놓으면 되는데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100% 비용 인정받은 돈, 모여있는 돈을 가지고 이벤트도 가능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인생이 법인인 것 같아요. 평생을 그 회사에다가 1인 기업이 됐든 종업원이 30명이 됐든 막 키우는 데만 열중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은퇴 시점이 되었을 때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는 은퇴 자금이 법인에 쌓여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돈을 대표님의 퇴직금 자원으로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에게는 잘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카처럼 1인 법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법인 설립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서 요즘 대학생, 동아리 이런 데서도 법인, 1인 법인, 미디어 법인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설립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을 시작하셨다면 종업원들처럼 내 퇴직금 내지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전체 순이익 중에 단 5%라도 10%라도 비용 인정받는 이런 경영인 정기보험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하셔서 얼마를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법인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법인의 현실에서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비용 처리도 되고 퇴직금 자원 내지는 유동성 확보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면 저는 보험에 대해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경영인 정기보험 한 가지가 이 법인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5가지 이상의 효과를 난다는 걸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법인에서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 받고 돈 필요할 때 꺼내 쓰시고 대표님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이렇게 일석오조의 CEO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CEO분들 오늘 강의 몇 번 복습만 해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미모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김경아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CEO 보장보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위험이 생겨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략이 하나쯤은 있어야 사업도 건강도 든든하겠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를 위한 보험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CEO 같은 경우는 한 가정이 아니고 여러 가정을 책임지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CEO 같은 경우는 뭐 본인 보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막중할 텐데요. 잘 준비해야지만 유사시에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여성 CEO분이에요. 그런데 보장 면에서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신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는 경영인 전문기 보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보장은 보장, 또 절세 이런 두 가지 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CEO에 대한 보험 이야기 들려주신다라고 하는데 김경화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유 어디 있을까요? 개인께서 저한테 보험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철저하게 그 개인의 입장에서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릴 거고요. 오늘은 CEO 되시는 분의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면 어떤 게 실질적으로 돈이 남는 장사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험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CEO 정기보험이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경영 리스크는 물론이고 또 건강을 위한 전략까지 챙길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CEO는요, 여성입니다. 남성이 아니고 여성인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이 이제 가정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여성 CEO 같은 경우는요, 가정도 책임지지만 그 기업을 책임지려면 더 남성분들보다 더 많은 이제 힘이 들 텐데요. 오늘의 그 주제에 맞는 여성 CEO분 같은 경우는요, 10년 전에 암을 겪은 적이 있으신 CEO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생각해서 본인이 부재했을 경우에 기업에 대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망 보장도 필요하고 또 본인들 가족을 위해서 또 본인의 그 건강을 위해서 보장도 필요한데 10년 전에 암을 알았다는 이유로 지금 갖고 있는 보장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걸 어떻게 쉽게 바꾸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장 내용을 어떻게 하면 보장대로 좋게 변경을 하면서 또 앞서 말씀하신 그런 5가지의 그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장 내용 나갈 텐데요. 보장 내용을 다 보시면은 아마 반 정도가 사망입니다. 질병 사망, 상해 사망, 그리고 뭐 질병에 관련된 뭐 휴유장애, 뭐 생활지원금. 그러니까 그 CEO가 만약 무슨 일을 당했을 경우에 가족이나 회사가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큰 보장이 다 이런 그 휴유장애 막 이런 뭐 생활지원금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CEO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이런 보장과 또 CEO에 대한 책임 부분은 약간 분리해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한 증권에 이런 보장 내용과 사망 보장을 다 함께 넣으셨어요. 이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이제 사망은 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보장 내용이 나가는데요. 요즘 우리가 심장 초음파도 급여화가 되면서 쉽게 부정맥이 진단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보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야지만 보장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뇌의 혈관 관련돼서는요.
막혔다가 터져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즘 건강검진에서 뇌가 좀 약간 머리가 아파서 갔더니 MRI 찍었더니 뇌에 꽈리가 부풀어냈네요 해가지고 이런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보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좀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해감 진단비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일반암 진단비가 없는 거를 보니까 10년 전에 암을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진단은 받았고 고해감만 남은 상태인데 우리가 암을 준비할 때는 어떤 암을 준비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의 트렌드는 암 진단도 있어야 되고요. 암 진단에 따른 이런 치료비를 준비하는 게 요즘의 보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 시호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암을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암이 완치가 되고 건강 상태가 이제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거를 조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고민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가장 우리가 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아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아마 암일 겁니다. 지금 암은 한번 왔다 가셨죠. 그러면 그 다음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혈관이 아무래도 좁아지겠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 이 시호분 같은 경우는 60세 여성분인데요. 60년 동안 혈관이 계속 돌면서 이런 피에 이런 찌꺼기 같은 게 끼면 혈관벽이 당연히 좁아지고 이런 압력이 세질 텐데요. 그럼 그거에 따른 이런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100% 이런 혈관에 따른 보장 내용을 준비하시고 심장에 관련돼도 지금 부정맥도 진단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뿐만이 아니고 내 심장 자체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장을 받는 이런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진단금 각각 준비하시고 이런 진단금 같은 경우는요 보험사마다 비교하셔서 가장 저렴한데 보장의 그 범위가 가장 넓은 데로 준비하시는 거를 첫 번째 플랜으로 제안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두 번째 플랜은요. 진단금은 가장 이제 의사가 어떤 진단만 내려도 보장을 받으신다면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10년 전에 알았던 암이 혹시나 재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암이 생겼을 거를 대비해서 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 질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십견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몸에 혹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럴 때마다 성인 질환이나 아니면 눈이 침침해져서 백내장 수술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질환 수술, 이런 각각 수술 또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들면 이런 노화에 따른 이런 수술비, 또 내가 갑자기 질병에 따른 수술비, 아니면 갑자기 상해로 인한 다쳐서 생기는 수술비, 이런 모든 수술비를 각각 한 번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한번 준비하시고,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암 보험은요 진단비 플러스 이런 항암 치료비입니다. 카티 항암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화학 항암제라고 해서 우리가 암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주변 세포까지 다 죽이는 그런 항암제를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요 암만 골라서 죽이는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 항암제는 나와 이 항암제가 맞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 내 항암제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 다음 3세대, 4세대의 항암제는 이런 카티 항암제입니다. 이 일부 병원에서는 이 카티 항암제가 급여화가 됐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제가 매스컴 통해서 봤는데요. 이런 내 면역세포를 통해서 이런 암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카티 항암제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만약 새로운 암이 나를 또다시 한번 찾아온다 하더라도 저렴하게 큰 보장을 또 준비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내용 보시면 표적 항암제, 또 그 다음 세대의 항암제인 카티 항암제,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 보험료는 6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26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진단비 한 4만 원대고요. 지금 두 번째
구성한 이 수술비와 항암제는 6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26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면 16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보장은 CO에 대한 보장은 준비했지만 그렇다면 나와 나의 회사 가족에 대한 이런 나의 부재에 대한 사망 리스크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장면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 장면에 보시면 앞서 강의에서 들어보셨던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지금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1억 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망보험금은 올라가는 거고요. 보험료 70만 원? 아, 내가 26만 원 납입하다가 70만 원이 웬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70만 원이라는 돈은요. 매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처리면 이 법인세 절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좋은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26만 원 납입했던 사망하고 보장 별로 받을 수 없는 보장을 26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납입을 하셨던 거를 첫 번째 진단금 각각 뇌와 심장에 관련돼서 2천만 원씩 보장 받으시고요. 반복적으로 상해나 질병 또 그 이외에 항암제 표적 항암 5천만 원, 또 카티 항암제 5천만 원. 그러면 1억입니다. 또 여기에 예시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 암이나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할 경우에 매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을 10만 원으로 가져가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 70만 원은 내가 매년 법인세로 절감받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신다면 한 달에 26만 원 납입하는 것보다는 매년 돌려받는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보장 내용이 아닐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완치는 했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 또 CEO로서의 그 책임감까지 더해졌었는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아 전문가님 여기서 또 어떤 해결책을 추가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정기보험 강의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점 정리를 안수현 부장 전문가님 해주셔가지고 살짝 그랬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내가 가입하는 암보험이나 뭐 혈관질환 이런 것처럼 보장성 보험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크게 이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 건강에 관련된 보장성 진짜 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EO 정기보험은 회사 입장에서 대표의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유동성 그리고 법인세를 좀 절감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법인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이게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인의 규모에 맞춰서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나를 보시고요. 순이익 중에서 전체를 뭐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은 1년에 세금 낼 거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경영이라는 것이 개인 경영도 그렇지만 이론처럼 100%를 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의 연간 이익 중에 적어도 10%에서 한 50% 정도를 이렇게 따로 보셔서 비용 처리를 하시고 얘를 잘 뒀다가 유동성이라든지 대표의 퇴직금 이런 전략으로 이 보장성 보험이라기보다는 법인의 이 어떤 전략적인 이런 금융 상품으로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법인 규모에 맞춘 보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짚어주신 해결책 이외에도 또 저희가 주의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영인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마다 내용이 각각 다르고요. 어떤 회사는 이제 중간에 급할 때 이 돈을 뺐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또 뺐을 수가 없는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하실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받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이 돈을 유동성으로 굴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또 있고요. 보장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런 CEO가 건강 상태가 어쩌냐에 따라서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CEO가 연령층이 60대인지 또 이게 30대인지 40대인지에 따라서 이런 보장 내용을 구성하는 게 약간 퍼센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 그 CO의 그 상태에 맞게 금액이나 이런 걸 선정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네, 법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CEO 본인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일석오조라고 해도 반드시 주의사항 있겠죠. 또 네. 어떤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내놓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는 거기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아도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나중에 세무에게 처리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본인이 되셨든 자제분이 되셨든 사모님이 되셨든 그 우리 회사에 등기 임원으로 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을 했는가,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이 상품이 나와 있는 회사가 여러 군데인데 회사마다 이 CEO 정기보험에 주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그 보험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은 안보험도 한 서너 개 정도 제안서를 받아보시면 그 서류 안에 다른 점이 보이거든요. CEO 정기보험도 뭐 최소한 어차피 한번 내가 비용 감면할 거다 그러면 한 서너 개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 안에서 보험회사들만의 변별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부합하고 기능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이 두 가지를 사내에서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보험회사를 고를 때는 서너 개를 비교하셔서 기능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나, 요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모를 CEO 리스크를 대비하는 전략 두 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크든 작든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미래에 대한 고민해 보셨을 텐데 오늘 말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까지 꼭 알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직계 가족이라면 그렇다 치지만 조금 먼 친척이어도 이 가족력에 따라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아이가 탄생을 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싸웁니다. 눈은 자기 닮았고 입은 누구를 닮았고 서로 싸우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내 몸이라는 거는 엄마랑 아빠랑 둘 중에 어느 부모한테도 물려받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오래 같이 살면서 그 생활习습관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질병 또한 같게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고혈압이 있으면 당연히 나도 고혈압이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가족력 우선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부모님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만약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 위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높은 보장을 저렴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병이라는 게 선택은 할 수 없지만 가족력만큼은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보험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네, 세금 최대한 안 내고 싶죠. 네. 어떻게 안 내는지 개인에게 주어지는 절세 방법이 있고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법인에게 혜택이 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법인은 경비 처리되는 것들, 종업원의 보장성 보험이나 아까 말씀드린 CEO 정기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비용 처리가 되고요. 개인에게 오면 저축성 보험, 예를 들면 돈을 좀 불리거나 아니면 연금 이런 것들에 주는 비과세 제도가 있고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 막 법 얘기라니까 세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졸려지는데 절대 조심하면 안 돼요. 법인은 다 말씀드렸고요. 개인에게 주는 거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1인당 해당된 저축의 범위까지 하는 것은 월납보험료 150만 원, 일시납은 1억까지 저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개인당으로 허락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 저축의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시고요. 보장성 보험은 또 달라요. 우리 생계용으로 아프면 돈 받아야 되니까 이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 보험, 차 사면 보험 가입하시죠? 이런 것처럼 자동차 보험,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안보험 이런 것들도
그 연말정산 하실 때 납입하신 보험료를 다 세제 혜택 해주거든요. 개인연금,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이 세 가지를 테마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연말정산 하실 때 좀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과세제도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 목돈 마련이나 또 큰돈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요즘 부정맥과 관련된 보험이 나왔던데 이게 허혈성 진단금에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까요? 네, 보험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부정맥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만 보장이 됐다면 이제 심장 자체를 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디를 보장할지는 이제 더 지나봐야지 알겠는데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40, 50대 여성분들은 꼭 부정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가슴이 벌렁벌렁 화병이 나가지고 오늘 병원을 갔더니 난 이거 화병이야 하고 병원 갔더니 의외로 부정맥이 진단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 되면서 가슴 불렁불렁하고 내가 식은땀 나고 이거는 그냥 여성 갱년기 증상이야 이렇게 쉽게 지나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건 호르몬도 아닙니다. 호르몬 물질 절대 아니고요. 여성분들 부정맥 많이 진단받습니다. 예전에야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에요. 이런 여성분들 병원 갔을 때 나 그냥 병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링겔 하나 맞을까 하고 갔다가 부정맥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힘듭니다. 보험 가입도 안 되고요. 치료도 아주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물론 남성분도 중요하죠. 하지만 특히나 여성분들은 절대 화내지 마시고요. 병원 가시기 전에 내 증권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0, 50대 분들이 갱년기 증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관련한 보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회사에서 단체 실손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안 하면 좋겠죠. 네. 안 하면 좋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장을 은퇴하고 뭐 예를 들어 50이나 60살 돼서 실비를 이제 회사에서 관두니까 그때 가입하려고 보니까 어머 옛날에 병원 갔었던 거 나이 먹은 거 때문에 거절을 하거나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랑 실손보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냐면 중복해서 가입을 해서 중복한 것을 일단 유예해서 보험료를 안 내도록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퇴 이후에 가입할 것을 지금 가입한 것처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예를 들면 해외 나가실 때도 해외 6개월 막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안 내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중복해서 크로스로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은 비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군인이셔서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다. 그러면 정년 퇴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새로 가입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개인이 가입하시는 거를 일단 가입을 하시고요. 두 가지가 중복이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 하나를 보험료를 안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가입하시기보다는 지금 먼저 선점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하나를 안 내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똑똑이가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은퇴 후까지 대비하는 꿀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부모님 상조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조보험이 나을까요? 아니면 비싸더라도 종신보험이 나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상조보험 필요한 건 아십니다. 하지만 상조보험 왜 준비하시냐고요? 우리 집 TV 바꿀 때 됐는데, 냉장고 바꿔야 되는데,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500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200만 원만 내다가 상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 내야 돼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어떤가요? 내가 오늘 가입하고 내일 사망이 있어도 돈 안 내도 됩니다. 상조보험하고 종신보험은 같은 돈을 납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종신보험은 돈을 더 안 내도 돼요. 하지만 왜 상조를 선택을 하는가요? 종신은 비싸고 상신은 일단 싸고 선물도 주니까. 하지만 상조는 낸 돈 다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우리 이런 사은품에 현혹하지 마시고요. 사망은 사망으로 보장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절대 TV나 냉장고에 현혹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은품 주면 저는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선 목돈 마련하는데 요즘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략 공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나라에서 허락하고 있는 비과세 제도 있잖아요. 은행 가서 적금 가입하시면은 나중에 만기 됐을 때 이렇게 조그만 쪽지에다가 납입 원금 얼마, 이자 몇 %, 그래서 이제 받는데 이 뒤에 보시면은 15.4% 이렇게 일반 과세를 해서 원래 내가 받을 돈 중에서 세금을 떼고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만 줄이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저축을 하실 건데 1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매번 15.4%, 내년에도 15.4%에서 10번을 15.4%를 다 일반 과세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저축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돈 버는 동안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뭐 1년짜리를 하더라도 만기가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하나로 이어서 하시면 15.4% 10번 세금 낼 거를 한 번도 세금을 안 내는 이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게 엄청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어떤 다른 분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축은 150만 원까지 한도를 두지 않고 세금을 아예 안 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법인에는 혜택이 없고요. 저희 같은 개인에게만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3분, 4분이라고 하면은 한 명에게 다 비과세 제도를 허락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이 제도가 없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돈 마련하실 때 개인별로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금리가 너무 없는데 그렇다고 항아리에다가 돈 모아놓을 수 없잖아요. 금리가 너무 없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 안 오르면 말짱 도루묵인데 선택의 문제예요. 이것도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공시이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한국은행이나 시중금리 발표하는 거에 연동하는 거 마음 편하시면 그렇게라도 하셔서 일단 세금을 줄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2년 돼서 만기가 돼도요. 그런 상품을 계속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5년이나 10년을 장기적으로 납입을 하실 수 있다. 이러면 상품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5년이나 10년 뒤에 지났을 때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얼만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을 하실 때 일단은 비과세 제도를 활용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공시이율형 적금 100만 원, 변액 투자형 적금 100만 원 두 개를 다 서류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상품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났을 때 나한테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많은 게 좋으니까 첫 번째 기억하시죠? 비과세 제도. 두 번째 개인별로 활용하셔라. 세 번째 공시이율과 변액을 둘 다 비교를 하셔서 성향에 맞지만 그래도 10년이 지났을 때 실제로 나한테 돈이 되는 것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좀 기준을 두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돈도 많이 되는 저축 활용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세 가지만 잘 기억하더라도 굉장한 저력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 시간까지 궁금증 함께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